자,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험 만점의 두 가지 요인, 기술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2012년도, 13년도부터 정리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학에서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를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카테고리를 구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나열할 수도 있잖아요. 100점 받기 위해서는 일단 계산 잘해야 되고 실수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잘해야 되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카테고리로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분을 해봤더니 기술적인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요인은 계산 능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계산 속도와 계산 정확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개념 이해, 개념 적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시험 운용 능력. 정서적 요인은 자기 효능감, 시험 불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이들의 시험 성적을 높여준다는 얘기는 여기서 지금 이 친구가 취약한 게 무엇인가를 진단해낸 다음에 그걸 고쳐주는 게 성적을 올려주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적 자기효능감은 수학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40.2%예요. 시험 불안이 수학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33.6%입니다. 지능이 25%인 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몰랐으면 뭐 어쩔 수 없었지만 오늘부터는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해야죠. 시험 때 아이들 문제만 잘 풀기 계속 반복해서 많은 문제 풀리고 숙제 많이 내주고 문제 풀어주고 모의고사 보고 이런다고 아이들 성적이 항상 만점으로 향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어쩌면 시험 불안, 어쩌면 자기효능감 이런 거예요. 어쩌면 시험 운용 능력. 왜? 대부분의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위에 세 개는 핸들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산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몰라요. 제가 소개를 해드려서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럼 다른 분들이 답글 달아드릴 거예요. 우리 A블 단톡방은 자기주도 학습이죠. 그래서 다른 원장님이 이 기능이 뭐예요? 라고 다른 원장님이 답글을 달아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게요. 대신에 저희는 단톡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거는 그냥 아는 원장님들이 많을 텐데 라고 하는 걸 저희가 거기에 시간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답글 달고 있는 시간 대신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것들을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으면 저희가 발전이 없을 거잖아요. 그쵸?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으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무슨 일이든지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께 다른 가맹점 원장님이 다른 가맹점 원장님들 질문 해결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그 시간에 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뭔가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하고는 성장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A불 자화자찬하고 넘어갑니다. 자, 시험 운용 능력과 자기효능감, 시험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계산 능력 강화, 시험 운용 능력 강화, 그 다음에 자기효능감은 난도 조절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리고 내신 대비를 조기 시작하는 걸로 시험 불안 컨트롤도 가능하고 여기에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 것은 시험 불안 컨트롤하는 것도 필요해요. 실제로 어떤 논문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여기다가만 적죠. 현장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못 오신 분들이 다양한 사정들이 있어서 못 오신 것도 있으니까 소외하면 안 되겠네요. 뭘 하려고 그랬더라? 시험 기술, 시험 보는 기술이에요. 여기는 안 보여요. 여기. A 집단이 있고 B 집단이 있어요. A 집단이 있고 B 집단이 있습니다. 요즘의 심리학은 실험 심리학이에요. 대학원으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실험 심리학입니다. 다 실험해요. 그래서 A와 B 집단 사이에 다른 하나만 딱 다르게 주고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A 집단에는 시험 보는 기술을 알려주고 여기는 안 알려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전에 그 시험 불안을 테스트를 봐요. TTA라고 가정을 할게요. 저희 테스트 오브 테스트 앵자이어티니까. 그래서 테스트 앵자이어티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테스트 앵자이어티를 또 봐요. 이거는 처방을 하기 전에 보는 거니까 사전 검사고, 이거는 사후 검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아이들의 테스트를 봅니다. 이거는 시험이에요.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는지 아이들 성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테스트를 또 봐요. 그래서 이게 여기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 그리고 사전에 얘네들이 시험 불안이 100점 만점에 70점이었는데 이게 시험 보는 기술을 알려줬더니 시험 불안이 줄어드나 줄어들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 가설 검증을 연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보통 대학원 석사생들이 이런 연구를 많이 해요. 박사들은 이렇게 약간 좀 떨어지는 연구는 안 합니다. 훨씬 더 고급진 연구를 하죠. 약간 자랑하고 넘어가고요. 이런 연구는 정말 간단해요. 실험 설계도 정말 간단하고,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얘네한테 시험 보는 기술을 어떤 것들을 알려줄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걔네들한테 실제로 알려줘요. 그리고 이런 걸 알려주기 전과 후에 시험 불안의 점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성적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구조방정식 같은 통계 기법을 돌리면 시험 불안이 그러니까 여기에 시험 보는 기술이 시험 불안을 매개 변수로 해서 실제 성적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빼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시험 보는 기술을 해줬더니 실제로 시험 불안이 낮아집니다. A 집단은 낮아져요. 그리고 점수는 올라가요. 올라간 점수가 국어 점수는 10점이 올라갔어요. 평균. 그리고 국어 말고 국사가 있었나? 역사였었을 거예요. 국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9점이 올라갔어요. 중요한 건 평균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한 반 아이들이 모두 다 시험 불안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신규생의 37% 정도가 저희가 상담을 하는 데이터에 들어오는 검사하는 학생의 37% 학생들이 시험 불안 때문에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으로 집계가 돼요. 37%.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시험 불안 때문에 성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죠? 많지 않습니까? 3명 중에 1명이 시험 불안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규 상담을 할 때 시험 불안을 메인 키워드로 삼는다면, 어머니 시험 불안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33.6%입니다. 지능이 25%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시험 불안 반드시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설명해줘요. 시험 불안이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충분히 설명 가능하잖아요. 애가 막 머리가 하얘지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이런 것들을 금방 설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대로.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아이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얘가 이거 지금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 제기는 다른 학원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쵸? 일단 몰라요. 33.6%인지도 모르고요. 시험 불안이 실제로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대충 말하면 알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건데 못 쓰잖아요. 신규 상담에. 신규 상담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린 학원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강사분들은 원장님이 돈 벌어야 나도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원장님이 부자가 돼야 월급이라도 올려주거나 명절 때 보너스로 좀 더 줄 거 아니에요. 아닌가 봐요. 여기 계신 원장님들 좀 반성의 시간을. 자, 우리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신 다음에는 꼭 그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잘 보이고 싶어서.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 불안이 줄어들고 성적이 올라갔어요. 근데 평균 10점이란 뜻이에요. 평균 10점이란 뜻은 실제로 시험 불안이 전혀 없었던 아이들은 점수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낮겠죠. 시험 불안 때문에. 그리고 시험 보는 기술 때문에 좀 더 점수가 잘 올라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복합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점수가 안 올라간 친구도 있다는 뜻은 20점 이상 올라갔다는 친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그 친구가 시험 불안이 너무 심해서 점수가 뚝 떨어졌던 아이들이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점수가 쫙 올라간 학생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시험 성적을 10점, 20점 올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 번의 수업을 해야 됩니까? 최소 한 번 이상이죠. 한 두 번, 세 번은 해야 될 거예요. 10점 정도 올려주려면 한 번 수업 가지고는 안 되죠. 한 일주일은 수업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한 10분, 15분 정도 혹은 모의고사 하나를 보면서 45분 동안에 애들에게 시험 보는 연습, 시험을 잘 보는 기술을 알려준 다음에 실제로 모의고사 통해서 그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 시간으로 10점을 올릴 수 있어요. 단 45분 동안 아이들의 성적을 평균 10점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는 건 수업을 잘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성적에 영향을 받는 이유들은 그냥 수학 교과 내적으로도 있지만 교과 외적으로도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넘어가 버렸네. 여기 보이시는 시험 운용 능력, 자기원감, 시험 불안은 교과 밖이잖아요. 그렇죠? 교과 밖에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성적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요걸 핸들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의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공부의 본질로 들어가면 지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죠. 그건 일단 두고 난 다음에 요걸로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의고사 최대 14회의 실전 모의고사 진행할 거예요. 실전 환경이 중요합니다. OMR 카드 서술형 답안지 작성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 시간 절대 준수. 15분이나 15분 전에 알림을 초반에는 줍니다. 나중에는 안 줘요. 알아서 아이들이 시간 모니터링하게 해줘야 돼요. 세 번째, 학년에 관계없이 섞어서 동시간대 진행.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는 아이들을 전부 다 반을 흐트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같은 자기가 원래 공부하고 있던 교실에서 최대한 안 보게 여기에 6명 있으면은 너는 1번 강실, 너는 2번, 너는 3번, 너는 4번, 너는 5번 강실로 이동. 그러면은 이동해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섞어서 보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야 좀 어색해요. 조금 더 긴장됩니다. 중요한 건 그 긴장감을 최대한 만들어주고 그 긴장감은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라는 경험을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지만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면서 마음이 점점 차분해지고 있다는 것도 아이가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이 긴장감이 시험 끝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없어진다는 걸 아이가 알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상태로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컨트롤되는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4번에서 한 7번 사이에 어쩌면 이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 사이에 등장할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도 알려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원 목적 분리표를 보여주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학교에 가면 이원 목적 분리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세요? 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원 목적 분리표를 수학과를 받으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난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1번부터 뭐 18번까지 여기서는 이렇게 뭐 선다형이고 여기 또 서술형이 쭉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단원명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단원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는 난이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의 어려운 문제, 요 정도의 어려운 문제, 요 정도의 어려운 문제, 이 정도의 어려운 문제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맨 뒤에 배치한다고요. 학교 시험 문제가. 교육청에서 시험 문제 출제할 때 교사한테 가이드를 이런 식으로 줘요.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교사가 선택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식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겠죠. 보통 3번에서 5번 사이, 6번에서 8번 사이 어려운 문제 나와요.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가 알아야 돼요. 왜? 4번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뒤로 계속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문제가 쉬워질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붙잡고 늘어진다? 그럼 시험 망칠 거예요. 반드시 그건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풀어야 됩니다. 지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넘어가야 돼요. 왜? 일단 쉬운 문제만 골라 풀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첫 페이지 하단에 난도 상 문항을 일부러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만들 때도 이원 목적 분리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 만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랑 앉는 게 좋습니다. 어울리지가 않네요. 혼자 안 만드시는 게 좋아요. 왜? 혼자 만들면 내가 좋아하는 문제만 뽑힙니다. 자꾸 나는 이 문제가 눈에 들어와요. 왜? 내가 수업할 때 아이들이 자꾸 질문했고 자꾸 어려워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시험에서 이 문제를 많이 봤어요. 이건 확증 편향이에요. 심리학적으로 확증 편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 문제에 꽂혀 있는 거예요. 내년 되면 다른 문제에 꽂혀 있을 겁니다. 선생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같이 뽑게 되면 문제가 골고루 실릴 거예요. 근데 혼자 하면 문제가 한쪽으로 쫙 편향돼서 시험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건 좀 주의하시면 좋고요. 시험지 3차 풀이 1차, 2차, 3차 이런 내용이 있어요. 1분 안에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만 골라서 푸는 게 1차예요. 나머지 것 진짜 어려운 건 3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풀 수는 있었지만 그냥 지금 안 푸는 게 2차예요. 이 2차를 반드시 끼워줘야 됩니다. 2차를 안 끼워주면 아이들은 V 표시하고 넘어가는 게 죄책감을 느낄 거예요. 자기 자신과 진 것 같고 이 시험을 망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어려운 것만 V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것만 V 표시를 할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풀어봤는데 안 풀리는 걸 거잖아요.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거 어떻게 풀 것 같은데 하고 손을 대봅니다. 괜히 손 댔다가 풀지도 못하고 5분 10분 까먹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V 표시하고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무조건 15분 내에 15문제 골라서 풀어내야 됩니다. 한 문제당 1분 안쪽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45분 시간 중에 30분 시간 남아있죠. 25문제 평균적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서 10문제 남아있고 시간은 30분이에요. 이제 10문제 중에서 두 번째 풀이 과정에서 풀 문제 한 7, 8문제만 다시 골라서 풉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 문제당 평균 2분 30초 정도만 보고 8문제니까 대략 한 20분일 거예요. 아직 시간 10분 남았고 2문제 남아있습니다. 2-3문제 남아있을 거예요. 이제 틀려도 괜찮아요. 왜? 어차피 못 풀지도 모르는 문제니까 그 중에서 한두 문제 골라서 풀면 돼요. 마음이 차분해져 있을 겁니다. 시간 관리도 잘 되고 반드시 이걸 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동영상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다 나와버렸네요. 네. 정수중 요인 자기효능감 아까 말씀드렸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말씀드렸고 요거는 나중에 자료를 보세요. 자기효능감 높은 애들이 모든 면에서 다 좋아요. 네. 사진은 안 찍으셔도 됩니다. 학습된 무기력.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만 설명드렸죠. 학습된 무기력은 왼쪽에 맨 위에 있는 아이는 코로 바닥에 있는 파란색이 전기 자극선이거든요. 이 전기선을 누가 딱 키면 발바닥에 전기가 통하면서 따끔따끔할 거예요. 그래서 코로 판을 딱 건드리면 전기 자극이 멈추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가운데 왼쪽에 있는 애들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전기 자극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요. 실험을. 그 다음에 환경을 바꿉니다. 옆칸으로 넘어가면 전기 자극이 없게끔 실험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전기 자극을 딱 주면 첫 번째는 걔는 당황할 거예요. 전기 자극이 들어왔는데 스위치가 사라졌잖아요. 여기 없어졌잖아요. 여기 없어졌죠. 그러니까 당황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우연히 옆칸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전기 자극을 피할 겁니다. 근데 밑에 있는 개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옆칸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안 넘어가요. 왜? 이게 바로 셀리그만이 1975년에 이야기했던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증을 학습한 거예요. 전 단계에서 가운데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전기 자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얘는 나는 이 자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능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효능감이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자기효능감보다 학습된 무기력증이 2년 앞서 발표됐어요. 자, 시험 불안. 시험 결과에 대한 불안 뭐 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요것도 저희가 시험 불안은 무료 검사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죠. 기말고사 앞서서 한번 시험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TLP 아니죠. 적어드릴게요. 모르면 단톡방에 올리시면 돼요. KLPM. 대문자로 적고 있네요. co.kr 다 소문자로 치셔야 돼요. 다 상관없죠.
저기 들어오시면 PC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구글 크롬 사용하셔야 되고요. 오른쪽 맨 위에 무료 검사라고 있을 거예요.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승인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에이블 가맹점 원장님들께는 어쨌건 뭐 무료 검사를 좀 드릴 거예요. 그럼 TTA 검사를 보시고 뭐 거기에 딸려 있는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지, 시험 불안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내용들은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없는 체계적 중간법 정도만 설명을 좀 드리면, 체계적 중간법은 실제로 앵자이어티가 있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앵자이어티가 있는 학생들을 줄여주는 거예요. 불안감을 줄여주는 겁니다. 방법은 이래요. 어떤 아이가 뱀을 싫어해요. 뱀을 너무 무서워합니다. 혐오감까지 있어요. 거의 뭐 보면 막 즐겁을 해요. 그럴 때는 처음에 귀여운 뱀 그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체계적 둔감법은 여기서 말하는 체계는 한 단계 한 단계 둔감하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견딜 수 있는 상태의 그림만 보여주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 조금 더 센 거, 그 다음 조금 더 센 거, 그 다음 조금 더 센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굳이 뱀에 대해서 뭐 포비아가 있는 걸 빼줄 필요는 없지만, 앵자이티가 있는 걸 없애줄 필요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이게 삶의 불편한 정도까지 온다면, 예를 들어서 하얀색 털 달린 모든 짐승에 대해서 애가 경기를 일으킨다. 그럼 이거는 심리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거기서는 이렇게 치료를 해요. 사진 하나 보여줍니다. 그냥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큰 사진 보여줘요. 처음에 그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진을 보여주고 큰 사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공간이 완벽하게 분리된 상태에서 엄마랑 같이 이렇게 있고 다른 공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강아지가 점점 가까이 갑니다. 공간 안으로 들어가요. 여전히 분리돼 있어요. 바로 옆에까지 가요. 그리고 엄마가 강아지를 안고 있어요. 그 만져보라고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만지고 이제 별거 아닌 걸 알게 돼요. 애기들 같은 경우 걔한테 어렸을 때 한번 딱 물려가지고 완전 걔만 보면은 개가 아니라 그냥 고양이만 봐도 하얀색 털 달린 모든 짐승한테 이런 불안감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시험 불안도 똑같아요. 모의고사 혹은 생각하는 거, 그냥 시험 생각하는 것만 하게 하면서 점점 시험 불안을 조금씩 약한 상태로 느껴보게 하는 거예요. 느껴보게 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들을 하면서 시험 불안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게 합니다. 이건 실제로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방법보다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모의고사를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심리 상담이 없이 시험 보는 연습, 시험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 불안을 줄여주는 보고들이 있어요. 네. 요런 게 예전에 있었던 SCA 검사예요. 이거는 2012년도에 만든 건데 SCA 검사보다 TLP 검사가 한 100배는 더 좋아졌어요. 문항들도 많이 교체가 됐고요. 자, 에이블의 내신 관리 프로그램 철저하게 끝까지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은 아시죠? 홈페이지 들어오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것도 홈페이지에 오시면 볼 수 있는데 요것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담임이 아닌 선생님 1명에게 학생 3명. 이거는 알바가 필요한 겁니다. 방학 때 내신 기간에 알바를 뽑아가지고요. 대략 한 2주에서 3주간 진행을 할 거예요. 학생 3명을 대학생 알바 1명한테 붙여줄 거예요. 여기서 대학생은 뭐하냐? 아이가 설명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만 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기록만 할 거예요. 끝이에요. 아이가 잘 설명하는지 설명하지 못하는지, 아이에게 적절한 반문을 하면서 아이가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만 확인만 하고 끝이에요. 여기서 절대 지도하지 않습니다. 문제 풀어주지 않아요. 문제는 교실 가서 풀어줄 거예요. 왜? 알바가 표시를 해놨을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거는 선생님이랑 다시 되풀이가 필요해. 교실 가서 하면 돼요. 저 내신 기간에. 그럼 이걸 왜 하냐? 적어도 이 과정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예제들, 적어도 한 60문제만큼은 얘네들이 말로 설명하고 그 원리까지 다 아는지 모르는지를 설명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알바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 많이 들어가면 한 200~300만 원, 딱 2주 동안 시급 8,000원이었을 때도 한 200~300만 원 들어갑니다. 학생 수가 많으면 그렇겠죠? 근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 방식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토론식 방식이랑 좀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걸 토론식 학습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말로 설명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반드시 1대1로 모니터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1시간 동안
60분 동안 3명의 아이들이랑 선생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아이당 평균적으로 줄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30분, 30분, 30분이죠. 그러면 얘가 20분은 나랑 설명을 하지만 나머지 40분 동안 뭐예요? 그때 그냥 오답 정리, 뭐 프린트 풀이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 풀 거잖아요. 선생님 앞에서. 그냥 그거 하고 있을 겁니다. 학년이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옆에 있는 아이들이. 다른 소리가 지금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식사하는 것은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의미야? 무슨 단어예요? 그치? 근데 이거 다른 두 아이는 옆에서 공부하고 있죠? 제만 설명하고 있어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식 쓴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문제를 푸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이 사람의 역량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질문을. 그쵸? 그러면 이건 무슨 랜덤박스도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오렌지 체크리스트.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걸 질문으로 뽑아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두로. 이런 것도 있어요. 문제 문항 번호가 81번이에요. 4분원을 이용하여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용매의 성질을 이용하여 x, y를 옮길 수 있는가? 4분원의 반지름이 1인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즉 분모를 1로 만들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런 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붙습니다. 93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된다. AC의 길이는 예각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알고 있는가? 즉 선분 AB의 길이가 우선 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 문제를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들은 얼마든지 변형돼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뭘 구해야 되는가? 뭘 찾아서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아이가 아냐 모르냐?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돌아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말로 설명해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질문들을 던져야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물어보고 넘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요번 강의가 53번째 진행되고 있고 지금 시간은 1시 4분이에요. 혹시라도 오늘 뒤에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미리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고요. 편하실 때 그냥 나가시면 돼요. 잠시 뒤에 스터디 플래너 이야기까지만 하고 끊었다가 그 다음에 학습법으로 넘어갈 겁니다. 아마 시간은 2시 좀 넘어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시 정도에는 맞춰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해야 될 건 할 거예요. 해야 될 건 할 거고 사실 여러분들보다 지금 제가 더 피곤해요. 왜냐면 어제 4시 반에서 5시까지는 설거지를 했거든요. 근데 스테이크를 구워가지고 스테이크랑 그 감바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온통 기름 범벅인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5시에 잤습니다. 그리고 8시에 일어났다가 8시 반에 일어났다가 9시에 일어났다가 아시죠? 술 먹은 다음 날에 잠이 일찍 깨서 꿀잠을 못 자는 거. 그래서 지금 어제 술 먹었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술 먹은 그 숙취가 갑자기 오기 시작했는데 다시 안으로 들어갈게요. 뭐 혹시라도 먼저 가셔야 되는 분들은 나머지 내용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길 좀 바랍니다. 자, 스터디 플래너를 좀 볼 거예요. 학습일지 왜 써야 되는가?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스터디 플래너 학습일지는 학습의 마무리, 자기 반성의 계기가 될 거고요. 자기 성찰, 학습 능력 성찰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학생 스스로 학습 상황 관리, 자기주도 학습 능력 뭐 이런 거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신 다음에 영상을 정지하신 다음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거고요. 스터디 플래너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최소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거예요. 2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까먹고 계셨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셔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온라인에서 영상 강의 보고 딸려있는 문제들 보면은 생각보다 헷갈린다라는 거. 사실 상식선에서 적당히 해결이 가능할 거예요. 상식선에서 적당히 해결이 가능한데 영상을 보시면 답이 뭔지는 아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거나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답 리스트에 가서 막 찍다 보면 뭐가 나오기도 할 거예요. 전부 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찌됐건 그 문제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게 왜 답인지 모르시면 우리 단톡방 현재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 단톡방에서 스터디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스터디 하세요 거기서. 그리고 남들이 질문 왔을 때 막 내가 먼저 설명하잖아요. 그럼 이건 내가 이긴 거예요. 왜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점검할 기회도 가졌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건 내 공부하는 거죠.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시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면 우리가 이 과정 LMS 과정이 있고 ACL 과정이 있고 제가 지난번에 찍어놓은 과정이 있죠. 그리고 오늘 이 과정 4개의 이 과목에서 문항이 출제가 될 겁니다. 문항이 출제가 될 거예요. 70점 이상을 맞추셔야 합격입니다. 혹시라도 떨어진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혼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름, 명단 공개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넌 짓이 넌 떨어졌어라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다음에 제 시험 보시면 돼요. 네. 제 시험은 특별히 그냥 계속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뭐 어렵습니까?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시험이 있을 겁니다. 11시에서 12시까지. 자, 이게 저희가 만들어 썼던 에이블 스터디 플래너예요. 학습 관리 노트, 프리노트 요런 거랑 이제 초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노트 디자인을 할 때 이 가장자리에 저런 라인을 그릴 때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4분의 1 원을 못 그려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저걸 그리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얀색으로 덮은 거예요. 원을 그려놓고. 꼼수. 그쵸? 저렇게 한번 꽈놨을 때 뭔가 이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컴퓨터에서 봤을 때는 제법 괜찮았거든요. 이렇게보다는 훨씬 더 밋밋하지 않고 괜찮았던 거예요. 왜 노트를 하얀색으로 가져갔냐? 빨간색은 프리노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컬러를 써야 되는데 저희는 화이트, 레드, 그레이 이 세 가지밖에 안 쓰거든요. 근데 회색은 조금 안 이쁠 것 같아서 흰색 배경에 빨간색으로 로고를 집어넣으면 괜찮겠다 생각을 들어서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실패. 그리고 사실은 이걸 지금 프리노트 사이즈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작은 A5 사이즈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칸을 디자인할 때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노트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용 노트같이 글씨도 큼직큼직해서 안 해도 실패. 그리고 이 노트는 1000권을 찍었다가 한 700권은 폐기. 뭘 이렇게 놀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양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양식들이 있어요. 이 양식들은 또 공개를 해드릴게요. 파일 드릴게요. 아 이거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 저희가 요 안에 있는 양식은 파워포인트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PDF로 변환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찾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식도 있고 내지 양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양식은 지금 프리노트 앞쪽으로 옮겨왔죠. 네, 앞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그 스터디 플래너를 쓰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 공식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요거를 제작해서 쓰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주문하실 수도 있게끔 열어드릴 겁니다. 자, 수학 일지 쓰기의 기능.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다 읽어보시면 그냥 좋다, 성적 좋다, 아이고 좋아라, 좋네,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다 좋아요. 자,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진도표를 통해 완벽한 학습 상황 모니터링. 그러니까 스터디 플래너를 쓰면 진도 관리도 돼요. 아이들이 진도 나간 것들을 계속 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 진도표가 있잖아요. 에이블 진도표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물론 거기에 안 맞춰서 나가실 수도 있고 그걸 참조해서 나가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진도표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변화를 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진도표가 21회차에 걸쳐서 나가는 거다. 근데 얘는 21회차에 도저히 못 끝내겠다. 그럼 이거를 칸을 어떻게 늘린다 그랬어요? 21회차를 22회차로 늘리는 방법은 어느 한 칸을 반으로 쪼갤 수도 있어요. 어느 하루치의 수업량을 반으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가장 쉬운 게 대충 21을 절반으로 쪼개면 한 10회차까지 1에서 10까지 가고 여기에 테스트 데이를 두세요. 총 정리하는 날.
그래서 11부터 21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이게 22회차 수업이에요. 우리가 수업을 좀 더 길게 끌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진행했다가는 구멍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진도 나가는 거 씌워주고 정리한 다음에 넘어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두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8회차 그러니까 플러스 7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7로 나눠가지고 3 쉬고 3번 나가고 쉬고 3번 나가고 쉬고 기계적으로 본다면 근데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단원이 있다면 어느 단원은 4번 나가야 되고 어느 단원은 2번만에 끝내고 그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변칙적으로 응용이 가능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단원 자체가 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진도 쪼개는 방법은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아무튼 학습 일지를 쓰면 좋아요. 요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 별점 매기는 거 있죠. 별점을 매기면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될 겁니다. 1초 동안 자기 반성을 할 거예요. 별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되게 짠하게 다가올 거예요. 아이가 맨날 별점 2개, 2개 반, 3개, 2개, 오늘 너무 안 했어, 1개 이렇게 주다가 어느 날 되게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본인이 느끼기에도. 근데 별점 5개를 주기에는 좀 부끄러워. 4.5. 그렇지만 느낌은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4.5개 공부한 날이 너에게도 있었어. 페이지를 오늘 쓰려고 넘기다 보면은 어저께 4.5였어요. 어때요? 오늘 무슨 생각 들어요? 오늘 좀 해볼까? 어저께 별 4.5개 그리면서 기분이 좀 좋았거든요. 그리고 5개 못 그리는 그 뭔가 아쉬움이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그걸 완성하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러진 않아요. 10명 중에 한두 명꼴로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의 전반적인 것들이 좋아질 수 있어요. 왜? 기록으로 남기니까. 모든 기록으로 남기면 아이가 좀 더 긴장해서 더 잘하려고 해요. 항상 뭘 하면 기록으로 남기셔야 돼요. 그냥 지금 이 순간만 내가 모면하고 넘어가면 이거는 더 이상 날 괴롭히지 않아 라고 한다면 아이는 그냥 대충대충 하루하루만 모면하면 살 거예요. 근데 이게 기록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날 괴롭힌다? 그러면 아이는 하루하루 조금 더 정성스럽게 살 겁니다. 모두 다가 그렇진 않아요. 그 가운데 뻔뻔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몇몇 아이들은 여기에 따라서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1도 정도 틀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멀리 가면 많이 달라져 있겠죠. 어떤 아이들은 확 변할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리 학원에 스터디 플래너를 적용했을 때 10명 중에 1명꼴로만 나와도 우리는 스터디 플래너 쓴 걸 정말 잘한 거예요. 우리 학원의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이건 요건 요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무기들 10명 중에 1명을 바꾸는 무기들을 10개만 만들면 우리는 모든 아이들을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아이들은 아이들마다 다 다르니까 서로 다른 처방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나머지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